안녕하세요, 이산우입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집니다. 별 떨어지는 거 보신 분 혹시 있나요?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는 것을 본 분들은 많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보신 유성이 떨어질 때 타이밍 맞추어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미신도 있었고, 저도 어릴 적에 해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유성이 아닙니다. 지상 5,000km나 7,000km 정도 하늘 안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이 하늘 안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날이 흐리고 캠트레일 같은 각종 오염 물질들이 많이 떠 있다 보니까 요즘은 별 보기도 정말 힘이 드는데요. 별이 떨어지는 영상을 전 세계에서, 그것도 수십 년 전부터 촬영한 영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성이냐 별이냐 분별하기는 아주 쉬운데요. 세상에 떨어지는 많은 별 영상 제가 이리저리 찾아서 다 모아봤습니다. 진짜 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 앞서 먼저 대전제를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황당해서 적응을 못하실 수 있으니까 평평한 세상에서 별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생겼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별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늘에 떠 있는 조명입니다. 스스로 빛을 발산하고 있으면서 땅에 비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별입니다. 창세기 1장 17절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사 땅 위에 빛을 주게 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하늘의 궁창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궁창은 무엇이냐면 바꿔 말해서 곧 하늘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은 성경적으로 하늘 안에 있고 우주 소설 속에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별은 하늘 안에서 자기 궤도를 회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20절에 봤더니 그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별들이 자기들의 다니는 길에서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별들이 다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주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 안에 떠서 자기 궤도를 회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별인 겁니다. 당연히 이것은 관찰을 통해서 100%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별은 다양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작게는 몇 미터부터 크게는 500m짜리 별들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기는 떨어진 별 영상을 보면서 또 태양면을 통과하고 있는 금성 또는 수성 영상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유추해서 별들의 크기를 가늠해 본 크기이기 때문에 별의 크기는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별에 떠 있는 고도 역시 지상 4,000km에서부터 7,000km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태양의 평균 고도를 기준으로 저 혼자 판단하고 유추한 것입니다.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별이 하늘에서 떠서 회전하는데 어떤 원리로 떠 있고 어떤 원리로 회전하는지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번 끼워 맞춰서 말씀드리자면, 별은 원형의 공인데요. 이것이 떠 있는 이유는 그 속에 아주 낮은 밀도의 기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가벼운 기체는 위로 올라간다는 근거로 별이 하늘 위에 떠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생각으로는요, 예수님이 별을 무화과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무화과 열매로 비유하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에 근거해서 별은 하늘에 거대한 레코드판처럼 생긴 회전판이 있고 그 회전판에 달리어서 무화과 열매처럼 주렁주렁 달려서 회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회전하는 원리는 그 레코드판처럼 거대한 판이 북극점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별이 완벽한 서클을 그리면서 하늘 회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거대한 레코드판이 없다면, 그런 디스크가 없다면 별 스스로 떠 있으면서 북극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자기장이 이 모든 별들을 특정 주파수대로 회전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둘 중에 무엇이 맞냐라고 고른다면 당연히 성경에 근거로 한 하늘 위에 거대한 레코드판 같은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별이 매달려서 회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것이 더 진실일 확률이 높지만 자세한 정보가 없으므로 이 생각들은 이상한 놈, 그냥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일 뿐이고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것을 먼저 밝혀두겠습니다. 그리고 별 떨어지는 것을 분별하고 알려면 원근법과 밀도 폭발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원근법은 제가 제 채널에서
수도 없이 많은 원근법에 관한 영상들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 키워드로 원근법을 검색하시면 해당 영상들이 몇 개 뜰 겁니다. 그래서 원근법은 넘어가고요. 밀도 폭발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밀도가 높은 것과 밀도가 낮은 것이 갑자기 만나면 폭발을 하게 됩니다. 폭발하는 것은 밀도가 낮은 것이 폭발을 하는 것이고, 밀도가 높은 것들은 폭발하지 않습니다. 밀도가 높은 것들은 그냥 파괴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체 중에서는 수소가 밀도가 제일 낮은 기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수소 폭발 개념이 성립되는 거고요. 수소는 지상 30km나 40km 높이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기체가 안정화되기 때문에 절대로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소가 땅 위에 있다면 땅의 공기 밀도가 높고 산소도 충분하기 때문에 더운 지역이면 태양빛만 받고도 폭발할 수가 있고요. 추운 지역이면 당연히 불꽃 같은 것들이 튀게 되면 또는 심한 충격을 가하게 되면 폭발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밀도 폭발 개념을 먼저 머릿속에 두시고요. 폭발의 전제 조건은 반드시 산소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별이 떨어지는 영상들. 별 떨어지는 영상 하면 러시아에서 떨어진 초대형 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영상으로 남아있는 별 떨어지는 영상 중에서 가장 큰 별이었고 또 피해 또한 가장 컸던 별이 러시아에 떨어진 별이었습니다. 자, 러시아에 떨어진 별을 한번 관찰해 볼까요? 2013년 2월 15일 날 떨어진 별인데요. 이건 이제 러시아 전체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이제 별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어요. 빛을 반짝반짝 하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폭발을 합니다. 이제 폭발을 한 다음에 빛을 잃으면서 이제 별이 추락을 합니다. 자,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이 별이 높은 지역에서 이게 지금 낮게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굉장히 멀고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원근법 때문에 멀리 있어가지고 아래로 떨어져 보이는 것 뿐이고요. 이것은 실제로 태양보다도 더 높이 있는 별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떨어지면서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이제 산소가 많은 지역에 오니까 빛이 더 밝아집니다. 더 밝아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서 1차 폭발을 하고 그리고서는 이렇게 추락을 쭉 한 거죠. 이렇게 폭발한 이유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밀도 폭발을 한 겁니다. 산소라는 폭파 조건이 맞추어지니까 가벼운 기체가 케이스에 담겨가지고 내려오면서 산소와 같이 맞닥뜨려가지고 여기서 폭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든 별들은 다 이렇게 폭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빛이 얼마나 센지 한참 멀리 떨어지는데도 여기가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빛 자기장을 발산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다른 각도에서 찍힌 건데요. 자, 이렇게 별이 쭉 떨어져서 이게 캄캄하잖아요. 그런데 오면서 여기가 환해졌다가 그러다가 다시 어두워집니다. 이건 또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건데요. 별이 여기서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다가 폭발하고 그리고 날아갑니다. 자, 이 폭발음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볼까요? 건물 유리가 다 박살이 나가지고서는 떨어졌고 또 다른 영상에 보면은 건물까지도 허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공에서 폭발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공기들이 밀려가지고 파공음을 일으키면서 그 충격파가 건물 벽도 무너뜨려버리고 유리창은 다 깨버리고 그리고 이 당시에 부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속출했었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볼 때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여기서 폭발을 할 때 이 폭발음이 엄청난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파괴음을 내면서 주변까지 한참 멀리 떨어지는데도 이렇게 대낮처럼 환하게 눈부시게 이렇게 밝게 빛이 납니다. 이게 별이 떨어지는 속성이에요. 만약에 불덩어리가 떨어진다면 이런 빛 자체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운석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늘 안에 있는 별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러시아 영상은 이제 봤고요. 2019년 11월 18일 날 유타주에 떨어진 2009년이죠. 9년. 유타주에 떨어진 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폭발을 하고 그리고 떨어지는 겁니다. 자,
자, 모든 별이 떨어지면서 항상 공기가 많은 지역에 와서 폭발을 하게 되어 있어요. 불이 붙어가지고 뭐 폭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별 속에 있는 가스 때문에 폭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기 봐보세요. 환하게 빛나잖아요. 이렇게요. 그리고 다시 밤이고. 이게 밤에 폭발했는데 가까운 지역들은 대낮처럼 환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떨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2014년 11월 14일 날 러시아 우랄 지역에서 이제 떨어진 별입니다. 자, 하늘이 갑자기 환해졌다가 이제 어두워지죠. 자, 이것은 이제 날이 어둡고 이게 구름들이 많아가지고 별이 안 보여서 그런데 실제로는 이 타이밍에 별이 폭발을 해가지고 하늘이 이렇게 붉게 물든 겁니다. 이게 그만큼 오염도 심하고 이 구름이 캠트레일이나 각종 오염 물질들이 쌓여 있어가지고 색깔이 이제 이런 붉스름한 색깔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 봐보세요. 자, 이렇게 강력한 폭발을 일으킵니다. 빛도 엄청나게 발산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또 다른 영상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인디애나주 에반스빌 2014년 11월 17일 날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자, 이게 보이시죠? 이제 사라집니다. 자, 이건 이제 멀리 있어가지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폭발이에요. 여기가. 여기서 쭉 오다가 여기서 이게 폭발입니다. 자, 그런데 왜 빛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면은 이게 굉장히 멀리 있는 거죠. 그리고 빛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밝게 빛났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주구장창 뭐 지구 낮 지역까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빛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너무 멀어가지고 이 인근만 밝히다 보니까 멀리서는 빛의 잔상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발을 하고 그 다음에 빛은 꺼져버리는 거죠. 또 다른 영상 보겠습니다. 자, 이건 2015년 11월 4일 이탈리아 소프라에서 별이 떨어지는 영상입니다. 하늘에 구름들이 꽉 차 있네요. 자, 여기서 폭발을 하고 그리고 떨어집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어디서 떨어지든 모든 별들은 항상 폭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2015년 10월 31일 폴란드에서 이제 촬영된 건데요. 자, 여기 보시죠. 여기도 폭발을 했잖아요. 자, 여기서 떨어지면서 공기가 많은 지역까지 오게 되면은 이렇게 폭발을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여기서 폭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서서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같은 다른 지역에서 각도가 틀리게 보여지는 거고요. 자, 이것도 여기서 폭발을 했고 그리고서는 땅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시죠. 번쩍하고 떨어지잖아요. 자, 여기서 폭발하고 떨어지고. 자, 이렇게 모든 별들은 폭발을 하고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에 있으면은 굉장히 큰 폭발음을 듣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건 2015년 9월 7일 태국에서 낮에 또 별이 떨어지는 영상입니다. 자, 이게 떨어졌죠? 폭발을 하고 떨어졌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른 각도에서 자, 떨어지면서 폭발을 하고 이렇게 별이 아래로 곤두박질 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5년 11월 2일 태국 방콕에서 또 별이 떨어지는데요. 자, 여기서도 폭발을 하고 쭉 떨어지죠. 자, 이거는 2016년 12월 6일 노르웨이 해안가에서 이제 별이 떨어지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폭발하면서 빛을 반짝하고 이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셨죠? 자, 이렇게 모든 별들은 1차 폭발을 하고 그 다음에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별 속에 기체가 들어있는데 가벼운 기체다 보니까는 산소에 노출되면서 밀도 폭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플로리다에서 2016년 11월 23일 날 자, 여기서 폭발을 하고 떨어지고 자, 이렇게 폭발을 하고 그리고
떨어집니다. 자, 이건 어딘지 모르는데요. 자, 이게 낮에 떨어지는데, 자, 보세요. 쭉 오면서 폭발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여기서 폭발한 것이 확실히 구분되죠. 폭발한 다음에 이런 연기들이 이렇게 갑자기 훅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여기서 폭발을 일으킨 거예요. 자, 이건 또 러시아 2016년 10월 25일 폭발하고 떨어지잖아요. 폭발, 추락. 자, 항상 모든 별은 폭발을 하고 떨어집니다. 자, 여기도 폭발하고 떨어지고. 자, 이건 어딘지 모르는데요. 이것도 이제 보면은 별이 폭발하고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떨어진 별을 촬영을 한 거예요. 땅에 떨어졌는데 구덩이가 푹 파였고, 그리고 거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관이 와가지고 이제 이 불 끄는 장면까지, 이게 볼인데요. 이게 별이에요. 이게 별. 근데 이제 뭐 자세히 보이진 않는데 별이 이제 부서진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불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불 색깔이 틀립니다. 그리고 불이 섬광을 일으키고 있어요. 자, 섬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뭐 불이 무슨 뭐 불 붙어가지고 일반 불이 타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거는 섬광입니다. 섬광. 자, 이제 소방관이 와가지고 이제 이 불을 끕니다. 불을 끄는데 불이 쉽게 꺼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별 떨어지는 것을 못 봐서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별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영상의 지극히 일부분들이에요. 이거 말고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하려면 뭐 밤새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대충 골랐는데요. 별은 하루에도 수십 개 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못 보는 것 뿐이죠. 자, 이렇게 물로 한참 붓고 있는데도 그래도 계속 빛을 발산하고 있어요. 빛은, 자, 이거는 별이 하늘에서 빛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별 자체가 섬광을 일으키는 어떤 특수한 물질이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되는 영상인데요. 이렇게 물을 부어도 빛이 번쩍번쩍 나고 있잖아요. 자, 이건 불빛이 아닙니다. 자, 이거는 이제 2018년 11월 15일 텍사스 중부에서 또 별이 떨어지는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폭발을 하고 사라집니다. 자, 이거는 UFO 매니아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을 보고 UFO로 착각을 해가지고 이게 UFO인 줄 알고 UFO가 추락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영상인데요. UFO가 아니고 이건 역시 별입니다. 왜? 폭발을 하잖아요. 이렇게요. 폭발을 한 다음에 쭉 소멸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이제 이런 광경을 보게 된다면은 UFO가 아니라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다른 영상인데요. 자, 이렇게. 자, 역시 여기서 폭발을 하고 멀어져 갑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CC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하늘을 관찰한 겁니다. 그랬더니 별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아무튼 30개 이상 한 지역에서 이렇게 하늘을 관찰했더니 이렇게 30개 이상의 별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기간은 그러니까 11월 19일
새벽 0시 42분부터 해가지고 그날 아침까지 이렇게 별이 30개가 한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들은 별이 멀리 있기 때문에 이런 폭발하는 것이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도 자세히 보면은 이제 폭발하는 거 봐보세요. 자, 이렇게 쭉 그쵸, 이렇게 이게 폭발하는 거예요. 멀리 있으니까 그 환한 대낮 같은 그런 밝음은 여기서 이 지역에서 관찰할 수 없지만은 이것도 별이 폭발하면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별이 30개가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건 이제 다른 영상인데 하늘에 카메라를 고정하고 약 4시간가량 이 사람이 이제 촬영을 했는데요. 이걸 제가 압축을 해가지고서는 해놨는데요. 너무 빨라가지고 별이 잘 안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가면서 여기서 이제 별들이 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10개 이상의 별이 떨어졌는데 지금 이 4시간짜리를 제가 다 틀어드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4시간을 갖다가 빨리 보여드린 거고요. 제가 별 하나하나씩 떨어지는 것을 갖다가 독립적으로 캡처를 해가지고 영상을 편집해 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4시간 동안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일곱, 18개의 별이 떨어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8. 자, 이렇게 보면은 별들이 이것도 역시 멀리 있어가지고 이렇게 멀리 있기 때문에 밝은 것은 볼 수 없지만은 빛의 잔상으로 이렇게 폭발하면서 이렇게 쭉 긋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모두 밀도 폭발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 물속에 있는 바위 덩어리가 러시아에 떨어진 운석이라고 뉴스에 나왔는데요. 과연 이런 돌덩어리가 하늘에서 폭발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운석이라고 믿고 있다면 이 운석이, 이 돌덩어리가 폭발하는 원리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식을 겸비했다면 적어도 이런 돌덩어리가 엄청난 빛을 발산하고, 빛이 아니라 섬광이죠. 섬광을 발산하면서 폭발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 여파로 엄청난 재산 피해,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것,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별똥별로 알던 그 운석은 운석이 아니라 진짜 하늘 위에 별이 떨어지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말세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말세임을 확실하게 느낍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안다면 누구나 종말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봤더니 종말 때 하늘에서 별 3분의 1이 떨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별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크고 작은 별들이 3분의 1이 땅으로 떨어진다. 그 광경이 상상이 가십니까? 성경 말씀에는 별이 땅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요. 운석이 아니고 진짜 별이 떨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둥근 지구에서, 무한한 우주에서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아무리 작은 별이라도 한 개만, 아니 한 개도 아니고요. 한 개를 100등분으로 쪼개가지고 그 100분의 1 조각만 지구에 떨어져도 지구는 즉시 종말합니다. 거짓말쟁이 교과서가 말하는 대로라면 하늘에 별 3분의 1이 떨어질 공간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늘의 별이 3분의 1이 땅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고, 교과서는 지구가 작아서 별 한 개도 지구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실제로 진짜 별이 떨어지는 영상을 보셨잖아요. 별이 아니고 아직도 운석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뇌된 사람들은 이런 영상을 보고도 못 믿습니다. 운석이란 증명도 못 하잖아요. 돌 덩어리가 번쩍번쩍 성광을 내면서 폭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기권 떨어지면서 불이 붙는다고 인정해 준다고 할지라도 하늘 전체가 번쩍번쩍 빛을 낼 수가 있습니까? 별은 흙이 아니고 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만들어 놓으신 조명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까지 사탄의 강력한 도구 교과서를 너무 신뢰하고 성경을 교과서에 맞추어서 해석하고 허상의 우주가 있는 줄 믿고 과학에 빠져 있어가지고 성경 말씀에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건 상징적인 거야.
이런 헛소리 하면서 성경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절대 믿지 않고 성경에 권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과학책에 더 권위를 두고 있잖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비록 지나간 날에 사탄에게 속아서 몰라서 속아서 그랬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변명 못합니다. 별은 조명이고 하늘 안에 달아놓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떨어지는 별뿐만 아니라 하늘에 달려있는 별을 직접 촬영해가지고 조명인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도 곧 죽어도 조명이 아니고 그건 태양에 반사된 빛이다. 또는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이상하게 보이는 거다. 별별 헛소리들 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카메라로 하늘의 별을 줌을 당겨보세요. 별은 흙이 아니고 조명입니다. 사탄의 모든 거짓말은 종말 때에 모조리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추인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평평한 세상도 종말 때 성도들이 과학의 꿈에서 깨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진실의 눈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믿고 계십니까? 그럼 요한계시록에 하늘의 별 3분의 1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믿으셔야지. 왜 과학을 믿고 있으면서 성경을 믿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왜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물론 불신자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요즘 정신 못 차리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제가 별별 소리를 다 듣다 보니까 제가 기독교인들한테 감정이 좀 안 좋아요. 불신자분들은 제 영상들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평평한 세상은 구조만 봐도 절대 우연히 생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드시 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자가 있고 그 창조자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평평한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믿기 힘든 분들도 많은데 그건 사탄의 쇠뇌 폭탄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게 되고 기독교인들을 혐오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무 죄도 안 짓고 다들 착하게 살고 있는데 말이죠. 일부 악한 목사, 언론에 그런 짜여진 프레임에 속아가지고 기독교는 나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독교인들처럼 양심적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거죠. 그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탄은 세상과 한편이고 세상은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려고 거듭거듭 쇠뇌에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제발 꿈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인들도 정신 차리고 성경 말씀을 말로만 믿지 말고 진짜 믿어보세요. 그러면 평평한 세상과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정한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인정합시다. 교과서를 더 신뢰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발끈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말씀드리지만 제가 잘나고 총명해서 자랑질하고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별 차이가 없고 다만 평평한 세상을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먼저 깨달은 것밖에 없어요. 저 잘났다고 소리치는 거 아니니까 화내지 마시고 별에 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 사탄이 펼쳐놓은 거짓말의 늪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단 독종 안티들만 제외하고요.